자,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품사 들어가는데요. 우선은 품사에서 첫 번째 체언 명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윤우가 읽어볼까? 네, 의존명사는 관형어에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쓸 수 없으며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단위성 의존명사,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켤레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의존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선행어 제약과 특정 허술어나 격조사와 결합하는 후행어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위성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수사가 와야 되죠. 그렇죠? 백, 원, 세, 켤레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선행어 제약인 거죠. 다음에서 기억은 선행을 제약을, 니은은 후행어 제약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온 지가 오래되었다. 그쵸? 그러면은 뭐야? 얘가 의존명한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데 지 여기 뭐야? 온지는 되는데 오는지, 올지, 오던지 라는 식으로 되지 않죠. 따라서 현재 시제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 미래 시제 이거는 시제 때문에만 되는 건 아니고 현재 시제 중에서도 특정 형태만 결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 니은 같은 경우는 후행어 제역이죠. 즉 조사. 특정 조사와 허술어나 특정 허술어나 특정 격조사와만 결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죠? 하는 일어난 김에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후행어 제약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안해. 얘도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지? 그래서 요 부분이 뭐야? 의존 명사이고 의존 명사와 결합되는 특정 격조사. 기억에서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결합하므로 선행어가 제약이 된다. 니은에서 수는 격조사, 이런 격조사만 결합하기 때문에 후행어가 제약된다. 이와 달리 것은 결합할 수 있는 격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두루 사용된다. 의존명사가 선행어 제약이나 후행어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존명사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고려해야 되는데 따라서 모든 의존명사가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제약 없이 두루두루 사용한다. 한편 의존명사 중에서 만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품사통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이지만 얘는 의존명사이지만 너만큼 나도 할 수 있어는 뭡니까?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여기서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쓰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조사는 붙여 쓰는 게 절대적인 원칙인 거고 의존명사는 당연히 관형사와 관형어와 명사가 오기 때문에 얘도 띄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얘를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이 구분하는 거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사는 민정아, 조사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결합하죠? 그쵸? 체온 뒤에 결합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외는 있지만 예외라고 해봤자 어디야? 부사어. 그리고 인용 문장. 예를 들면 민정이는 명사라고 말했다. 그쵸? 이런 경우. 그쵸? 보통 이런 경우가 예외고 물론 용언 서술어 뒤에도 붙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체온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따라서 먹을 만큼 얘가 되려면 이 을이 뭐여야 되는 거야? 민정아? 조사여야 되는 거야. 조사. 그러면 얘는 뭐여야 되죠? 먹은? 그쵸? 어근이면서 명사여야 되잖아. 근데 먹이 명사야? 아니죠. 먹다에서 온 거잖아. 먹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을도 명사가 아니고 조사가 아니고 뭐야, 민정아? 그러면 이 을은 조사가 아니고 뭐죠? 동사 형사니까 접사가 아니고 우선 뭐라고 할 거야?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이죠. 을는 을덧, 먹던 먹는 먹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미래 시제.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즉 먹을은 그렇기 때문에 관형어예요. 먹을은 명사 아니고 동사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관형어 뒤에는 뭐가 와요? 체온이 오죠. 따라서 만큼이 의존명사 체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해는 되죠. 그치?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하나의 세트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만큼이 조사로 쓰이려면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온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온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먹다잖아. 먹다. 체온이 아니잖아. 동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조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의존명사여야 하고, 얘가 의존명사면 얘는 관형어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을이 뭐야? 관형사형 어미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둘 수 있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바로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도 어려운데 이걸 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 결과 얘가 틀렸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띄었었어. 그치? 민정아 이렇게 띄었었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야? 당연히 단어고 그럼 얘가 뭐 조사라는 거야? 아니면은 의존명사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조사도 단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인데 얘를 의존명사라고 파악한 게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풀어봅시다. 30번. 알겠죠? 이걸 잘못 봐서 틀려요. 우선 얘는 이거부터 해봐. 이해는 했잖아, 아까. 그치? 그러면 요거 있잖아. 이거잖아. 그치? 얘가 체언형이야? 아니면은 관형사형이야? 요거. 명사로 쓰이는 거야? 아니면 관형사로 쓰인 거야? 그치? 그러면 띄는 게 맞아, 틀려? 이게 관형사면은. 맞지? 그치?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얘가 이상한 거잖아.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선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아마 얘가지?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논리로. 자, 뭐야 이거? 체온이야? 아니야. 체온이지. 체온 뒤에 띄면은 그러면 얘는 이상하잖아. 왜냐면은 얘가 의존명 하면은 앞에 관형사나 관형어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와야 돼? 조사로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게 맞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세요.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확인해 봅시다.
그쵸? 답은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자신이 없으면 계속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의존명사 조사만큼을 구분하는 건 1. 체언 뒤냐 이거. 체언. 체언이냐 아니면 용언이냐.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한. 노력한. 어때? 민정? 체언이야 용언이야? 용언이죠. 그치? 그러니까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의존명사 띄고 의존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X가 아니고 O 맞는 거죠. 그쵸? 자, 민정, 품사. 체언이지. 체언이면은 체언의 만큼은 뒤에 조사가 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붙였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띄었네? 잘못됐네? 맞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하. 같은 거 몰랐다. 몰랐다. 은는 을 던. 관형사연 전성어미 관형어. 띄고 의주명사. 바라다. 바라다. 바랄. 을를 을던. 리을. 띄고 만큼. 고향 명사 조사 붙여 맞고.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자신감 있게 풀면 금방 푸는데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은근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실수가 좀 잦은 문장입니다. 문장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의존 명사와 보조 조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사는 체언에 붙는다. 조사는 체언에 붙는다. 그리고 의존명사는 앞에 관형사가 있어야 돼. 관형사나 관형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의존명사는 앞에 수관형사든 저런 관형사든 관형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건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 이건 좀 많이 넘길게요. 20페이지. 20페이지. 자, 민정이가 읽어보시죠. 첫 번째 문단. 예를 들어 불이 꺼져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꺼져는 불이 꺼진다라는 문장의 스스로로 풀어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러나 간다는 진행의 의미만 보여주고 있어 불이 간다라는 문장의 스스로로 풀어 쓸 수 없으므로 보조용어다. 여기까지. 아 진짜 그때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너 이 읽는 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나중에 취미로 성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팟캐스트 같은 거.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발음, 딕션도 너무 좋고 진심이야. 자, 아무튼 이번은 뭡니까? 서술어, 본용언, 보조용언이죠. 네, 그래서 문장의 주체를 서술어는 서술어 하나가 그쵸 쓰이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이상의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불이 꺼져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꺼져는 불이 꺼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본용언이야. 그런데 간다는 진행의 의미만 더해주고 있어 불이 간다라는 문장의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보조용언이다. 그러니까 간다가 홀로 쓰이지 못한다가 아니고 원래 문장에서 주술 관계로 쓰기에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뜻이죠. 간다가 왜 홀로 못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의미 변화가 생기면 걔는 쓸 수 없다 혹은 다르다라는 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의미 변화가 없어야 된다. 포인트는 본용언이 되려면 보조용언은 다시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용언의 품사는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보조용언 않다.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 동사면 보조동사고요. 형용사이면 보조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한편 보조용언의 품사가 보조용언의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보조용언 하다가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동사다. 바람이니까 뭐야? 의지, 명령, 청유,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입니다. 보조용언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 동사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죠. 걱정, 성질, 상태니까 얘는 형용사죠. 본용어는 주로 본용어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보조용어가 결합되죠. 예를 들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다 라는 문장은 본용어의 어간 하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돼서 하고가 보조용어 나서와 연결된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고 나서 가 결합된 거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연결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보통 두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가 추가되기 위해서 세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세 용언이 연결돼도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용어는 역시 뭐야? 보조일 뿐입니다. 보조용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용언들이 본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그 다음에 본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디귿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한 개입니다. 보조용어는 서술어로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본용언,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술어가 두 개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같은 거 파악할 때 본용언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요거는 구분해 주셔야 한다. 자, 여기서 풀어볼 문제는 몇 번이었냐면 48번입니다. 48번 풀어봅시다.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언의 탐구한 결과를 적절하지 않은 것. 아유, 빨리 하셨군요. 다 하셨나요? 그러네요. 이건 뭐 별로 그런 게 없네요. 잘하셨네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 본용언, 보조용어는 띄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붙이는 것도 허용이에요. 선생님 이거 틀렸는데요? 아니에요. 본용언,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걸 허용합니다. 왜? 어차피 서술어 하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붙여 쓰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 쓰는 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너무 억지기 때문에 붙여 쓰을 허용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아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날씨가 덥다, 날씨가 온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미가 원래 문장의 의미와 연관이 계속 유지가 되면 본용언이고 원래 의미와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본용언, 보조용언인 거죠. 날씨가 더운다는 건 날씨가 더워진다, 날씨가 덥다 이런 뜻이 되는데 날씨가 온다라는 거는 이런 말을 쓰진 않거든요. 이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결국은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예외를 허용한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니은이 의미가 성립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얘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디귿도 안 된다고 이미 나와 있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본용원 플러스 본용원이고. 따라서 디귿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날씨가 온다? 아니죠. 보통 쓰이지 않는 표현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절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본용원, 보조용원은 띄어쓰거나 붙여쓰거나 둘 다 가능하구나.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빠르게 한두 개 정도만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뭐 하려고 그랬냐면 26페이지 26페이지 품사 구분. 네, 한번 읽고 바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읽어주세요. 이거 38페이지. 네, 26, 38. 네, 그리고 67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문 읽었으면 67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 67번 했어? 했구나. 잘했어. 빠르네. 근데 머리카락이 잘 긴다는 게 음, 잘 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쵸? 좀 그런데 어쨌든 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식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휘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휘는 워낙 개별성이 강하잖아. 나는 이런 단어 모르는데, 나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수능은 이 지문 안에 나와 있는 게 기준이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어미가 왜 접사예요? 어미랑 접사는 다르다면서요.
이렇게 백날 첫날 배워도 제시문 안에 아니야 접사 안에 굴절 접사라는 게 있고 굴절 접사를 어미라고 할 거야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치? 네, 그거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거 없으면 이게 맞는 거야. 알겠죠? 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바로 뭡니까? 있다처럼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술어의 자리에서 동사는 약간 이제 있는다. 그치? 형용사는 그냥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관형어의 자리에서는 그쵸? 관형어의 자리에는 있는 그치? 그리고 얘는 은이어야 돼요. 은. 이런 표현 안 쓰죠. 그치?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러니까 형용사 있다도 있는이 돼요. 이게 유일한 예외입니다. 형용사는 는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있어? 예쁘다로 생각하시고 헷갈리면 예쁘다 서술어의 자리에서 예쁜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형용사가 맞아요. 얘를 관형어의 자리에면 예쁜 옷입니다. 예쁜 옷. 그래서 은이나 니은이 붙죠. 그쵸? 그리고 동사는 먹는 사람. 이렇게 해서 는이 붙어요. 그런데 있는, 있은 이상하죠? 는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다? 있는으로 쓰였지만, 오케이? 여기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써 있잖아요. 있다의 경우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되는데 형용사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사가 는이 결합하거든요. 근데 이 제시문에 따르면 형용사 있다도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없다도 그렇다. 아하, 있다, 없다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예외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잠깐 배웠었는데 그걸 사실 다 기억하는 건 어렵거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게 예외구나. 있다, 없다가 예외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있는다, 없는다 이거는 상관없는데 있는, 없는은 조금 더 예외에 해당된다. 자, 그리고 한 두 세트 정도는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디 볼 거냐면요. 30 네. 66번에 답 5번.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몇 페이지 어떤 거였지? 이거 맞나? 38페이지. 38페이지 문장의 구조, 문장의 짜임이죠? 네,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민정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고 격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격문장은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자,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문장은 뭐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오면 혼문장,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이라고 하고 겹문장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아는 문장은 보통 절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어미? 전성어미로 이루어지죠. 전성어미. 이어진 문장은 그냥 이어진 문장이고 얘는 연결어미로 이어집니다. 얘는 전성어미.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문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절은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 명사절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명사처럼. 그러면 얘는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 뭐였어? 민정? 명사형 전성어미? 비랑 그쵸? 혹은 미음, 기. 이게 전성어미야. 접사 아니어야 됩니다. 어미가 되는 거고요. 문장에서 어떠한 격조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하죠. 사실은 모든 역할이 다 가능합니다. 인용격 조사가 쓰이면 인용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관형어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명사절은 절 전체가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 밑줄친 부분 같이 체언 앞에 위치해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성어미 뭐였죠? 는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민정 전성어미 종류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던 은는 을던 은는 을던 에서 니은과 리을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응 탈락해서 모음 탈락해서 부사절은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늘이 눈이 시도록 푸르다의 밑줄친 부분과 같이 서술어 주로 동사 형사죠. 동사 형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민정 부사형 전성어미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개 도로 듯이 그래서 이 이가 정말 종류가 많아. 전성어미도 명사형, 부사형도 있고 명사형도 있고 어미도 있고 접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술절은 나는 국어가 좋아의 밑줄치 부분과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 문법적 표지는 없습니다. 서술절은 표지 없음. 대신 주 플러스 주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 정도까지는 안내할 수 있고요. 문법적 표지가 없다는 건 은는을던 이계도록 같은 전성어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용절은 담당자가 내일 서류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 해서 라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뒤에 라고가 붙어 있어. 그러면 얘가 직접 인용의 조사죠. 격조사, 인용격 조사. 과자의 생각 혹은 느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절의 형식을 안기는 경우로 고라고와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얘는 전성어미가 아니고 격조사. 그래서 무조건 전성어미가 나는 건 아닙니다. 전성어미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전성어미 아니고 격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절이 연결어미에 의해 결합된 문장이고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은 무조건 연결어미에 의해서 결합된 문장입니다. 절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아니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과 절이 고, 지만 등의 연결어미에 의해 이어지며 뭐가 가능하다? 문장의 순서를 교체해도 된다.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의미 변화가 없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이 아서, 어서, 면, 러와 같은 연결어미에 이어지고 원인, 조건, 목적, 배경 등의 양보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까 있죠. 문장 순서 교체할 수 없어요. 그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연결어미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뭐는 외우자? 전성어미는 외우자. 음기, 은는을던, 이계도록 드시는 외우고 나머지는 아마 연결어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1번, 102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자신이 돌아왔음 이까지예요. 네, 니은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자신이 돌아왔음. 네, 네. 리을? 아니, 그러네. 어이구, 그러네. 잠깐만. 그쵸? 네, 기분 좋게까지. 어머, 어머, 어머. 빨리 꼭 고쳐놔야지. 지난번에도 고친다네, 안 고쳐. 번째, 사진 찍어서 올리자. 응. 자, 봅시다. 자, 우선 101번. 네, 답은 2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어디가 적절하지 않지, 윤후? 몇 번으로 했어? 2번은 어디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거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선 명사절은 맞나요? 네, 명사절은 맞죠? 그러면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죠. 부사 역할이 아니고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은 보통 뭐가 결정한다? 격조사가 결정을 해요.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격조사가 결정을 하는데 얘가 뭡니까? 목적격 조사잖아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자, 102번.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쵸? 그런데 대등과 종속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 하늘도 맑고 바람이 잠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답은 몇 번? 5번. 문이 열려서 그죠? 사람들이 놀랬다. 사람들이 놀래서 문이 열렸다. 말이 안 되고 종속 맞고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한다. 이유. 원인. 아하. 그쵸?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요거 나열이 아니고 대조. 그쵸? 네, 이런 느낌, 이런 걸로 한번 붙여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신 문제는 이 연결 어미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헷갈려. 그쵸? 이거 어떻게 하나? 선생님 이게 나열인지 대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만은 나열의 만이 아닙니다. 나열은 고예요. 알겠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이거는 나열. 근데 선생님 저는 학원에 갔고 그리고 민정이는 집에 갔다. 이거 대조잖아요. 알겠죠? 그래도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잘못 쓴 거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알겠죠? 근데 학교 유인물 선생님이 그래 그것도 나열이야 라고 하면 또 그건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거야? 학교 유인물 기준이라고 보시면 학교 유인물이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알겠죠?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이거를 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 대신 정해진 표지가 있으면
학교 유일문과 같은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비슷한 게 워낙 많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뭡니까? 지금 요 부분 다 풀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적진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형 문제여서 대부분 지문 안에 어느 정도는 답이 있어요. 조금 너무 많다 싶으면 절반 정도라도 풀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에 어차피 문법 우리가 다 배웠던 거고 어렵지 않은 수능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보고 선생님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 맞습니다.